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입장을 바꿔보니 그랬었구나 라고 한 남편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자분의 남편은 항상 그러셨다고 합니다. 신경 쓰지 마. 대충 해도 상관없어. 뭐라 안 하셔. 나는 괜찮은데? 라고 말이죠. 바로 시어머니를 대하는 아내에게 항상 그러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본인이 아내의 입장이 되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남편은 항상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말만 그렇게 하지 절대로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이죠. 그리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억양이 세고 약간 성격이 급할 뿐 화가 나거나 저를 혼내려고 의도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저 말이 많은 것 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꼭 한마디씩 덧붙입니다. 본인 엄마가 만일 그렇다고 해도 당신한테 그게 통하겠냐고 말이죠. 그 말은 인정합니다. 저는 그다지 순한 며느리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쥐잡듯이 잡아도 고개 숙이고 네네 거리는 그런 며느리도 아니고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셔도 고개만 끄덕이며 호응을 하는 그런 며느리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며느리는 며느리이거든요.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 눈치 미친 듯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며느리라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 흠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제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꼭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곤 합니다. 혹은 집에 오시라고 말을 하죠.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인데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은 며느리라 해도 저도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며느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침대에 누운 채 잠이 들 것 같은 상황에 남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엄마 저녁 드시러 오시기로 했다고 말이죠. 갑자기 말입니다. 장을 보지 않아서 냉장고도 텅텅 비었고 만일 배달을 시킨다고 해도 금요일이라 일찍 집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시어머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지금 이야기를 하냐고, 그리고 집에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갑자기 시어머니를 초대하면 어쩌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럽니다. 아, 정말 대충 먹으면 되지. 아무거나. 우리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거창하게 차리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가 심하게 자기 음식 가지고 타박하신 적 없잖아. 엄마가 뭐 못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얼굴 보고 싶어서 오시겠다는 거지. 밥 먹고 싶어서 오시겠어? 그냥 우리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야. 대충. 저는 그런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뭘 해야 하지? 그래도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는데 반차를 내야 하나? 아, 정말 저 인간이 좀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왜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여튼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안 돼. 라고 속으로 되뇌이곤 하죠.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대충이란 음식이 도대체 뭐냐? 나도 그거 맛 한 번만 보자. 대충이란 음식.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 먹는 거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된다고? 냉장고 텅텅 비었어. 그리고 나 내일 늦게 끝날 수도 있는데 언제 와서 언제 저녁을 만들라고 이렇게 생각 없이 약속을 잡고 그래. 정말 생각이 있냐 없냐? 대충? 그럼 시어머니 식사로 라면이나 빵 쪼가리 놓아도 된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 엄마니까 대충이란 말이 나오겠지만 난 그래도 며느리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왜 이런 걸 나랑 의논을 안 해? 차라리 자기가 내일 어머니 집으로 가. 우리 집에서 만나지 말고. 정말 맨날 그러는데 나 이제 슬슬 짜증내려고 해. 제가 저리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시어머니는 말이 많으신 것도 있지만 잔소리가 정말 많으신 편입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어쩜 그렇게 모자가 닮은 건지 참 신기한 부분이긴 하죠. 시어머니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를 반복하시는 분이셨는데 만일 제가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 아마 하루 종일 말씀을 하실 그럴 분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래서 남편도 제게 한 소리를 듣는 일이 많긴 했었는데 물론 거의 대부분은 저의 건강을 걱정하는 잔소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파 죽기는 사람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먹어야 한다. 애초에 그 부분을 관리했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시나요? 제 성격에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아픈 사람은 뭐 아프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아프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 제가 아플 때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저를 놓아주질 않으시죠. 저는 목과 허리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처음엔 허리만 안 좋았었는데 제 자세가 정말 바르지 못한 건지 결국엔 목까지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약물 치료와 시술을 병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는 잔소리 같은 조언을 하십니다. 목 디스크면 머리까지 아픈 거 아시죠? 두통에 시달려서 잠이라도 자야지 하고 누워있는 제게 어김없이 전화를 하셔서는 말씀을 이어나가시죠. 아가, 그러게 내가 똑바로 앉으라고 했니 안 했니? 아무리 바빠도 수영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에 30분씩이라도 걸으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난번에 너 앉아있는 거 보니까 너 또 다리 꼬더라.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왜 스트레칭은 안 하니? 몸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그 안마기 사용은 하니? 왜 그걸 사용을 안 해? 좀 괜찮아지면 자세 또 흐트러지고 그러다가 아파서 약 먹고 시술 받고 애초에 근본 자체를 치료해야 하는데 주먹 구구시로 터져 있는 걸 막기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파오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같이 산책하고 매일같이 스트레칭하고 매일같이 자세를 똑바로 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리고 먹는 것도 잘 조절해서 지금 살도 많이 빠졌다고. 니들 젊다고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고 음식 관리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정말 큰일 나? 그 아몬드는 잘 먹고 있니? 하루에 20개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또 무턱대고 몰아서 먹는 거 아니야? 아몬드 그거 다 지방 덩어리야. 절대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적당히 먹어야 그게 약이 되지 뭐든지 과하면 큰일 나는 법이야. 분명히 자려고 누웠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엔 저의 아픈 허리와 목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엔 남편과 사이가 좋나 안 좋나까지 가시는 그런 분이셨죠.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맞지 않은 친구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한창 말을 하시면서 전화하는 도중 꼭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너 쉬어야 하는데 내가 너를 방해하고 있는 거지? 딱 이 말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 라고 하시고는 계속 이어가시죠. 왜 우리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애들 쭉 다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절대로 말을 끝내지 않으셨던 교장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꼭 애들 한둘은 쓰러지게 만드셨던 교장 선생님처럼 시어머니도 항상 제게 그러셨죠. 결국 저는 시어머니에게 앙탈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그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귀 따가워요. 그리고 저라고 똑바로 앉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경을 쓰기는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일도 안 하시고 여유로우시니까 수영도 하시고 산책도 하시는 거지. 저는 그럴 시간이 없는데요. 말은 그 누가 못해요. 저도 말은 쉽게 하겠어요. 그런데 상황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 말을 반복하시는 건데요? 제가 분명히 쉴 거라고 잘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끊으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저 괴롭히시는 거예요. 아, 정말 전화 좀 끊어주세요. 그 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왜 1절만 하면 될 것을 2절, 3절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장 선생님 출신도 아니시면서 끝났듯 왜 끝내지를 않으시는 건데요.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도가 지나치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몬드 적게 먹으라고 제게 조언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 좀 말씀 좀 줄이세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멋쩍다는 식으로 웃으시고는 전화를 끊어주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장염에 심하게 걸려서 배가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와, 장염이 저는 그렇게 무서운 걸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배도 아프고 열도 나고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배 쪽이 당겨오는데 거동을 거의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죠. 이때 남편은 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부른 거였어요. 끙끙 앓고 있는 제게 전화를 걸어서는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며느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가서 병간호를 하라고 했다 하더군요. 집안도 엉망진창이었고 설거지도 못해서 파리가 꼬일 지경이었었는데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한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집안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아픈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또 얼마나 잔소리 폭격을 하실지 저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시어머니가 남편의 전화를 받고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엄마가 좀 말이 많긴 하지만 며느리 걱정되어서 죽까지 사들고 가시는 양반인데 너무 박하게 굴지 말라 하더군요. 그리고 아픈 거 아는데 청소 좀 안 했다고 뭐라 하시겠냐고. 그럴 분은 아니니까 걱정 말라 했습니다. 그렇게 눈치 없는 분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리고 같은 여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냐고 그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들들은 본인 엄마들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집안 깨끗한데 뭘 그리 걱정을 하냐고. 엄마한테 비번도 알려줬으니 일어날 필요도 없고 저보고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오늘은 시어머니 한번 부려먹어보라고 허풍을 다 떨더군요. 그런데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그럴 수 있나요? 집안 완전 개판인데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놔둘 수 있냔 말입니다. 만일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으면 뭐가 널브러져 있던 말던 그냥 누워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픈 배를 부여잡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빨랫거리들도 다 분류해서 넣어놓고 거실 바닥도 청소기를 밀고 환기를 시키고 아파 죽겠는데 쓸데없이 시어머니는 불러가지고 왜 정상이지도 않은 사람을 괴롭히는 건지 남편이 정말 야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알아먹질 못하니까 꼭 역지사지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겠노라 혼자 다짐을 했었죠. 그날도 역시나 시어머니는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결국엔 잔소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딱 한 곳을 놓쳤더라고요. 청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 저도 놓치고 만 것이었죠. 그곳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사실 화장실 청소 당번은 남편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신혼일 때 정말 크게 싸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화장실 사용 방법이었습니다. 남자들은 서서 볼일을 보잖아요. 뚜껑을 열고. 그런데 조준을 제대로 못해서 어린애처럼 사방팔방에 다 튀어놓은 거예요. 한 번은 손으로 뚜껑을 잡았다가 정말 토악질을 할 뻔했었습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불순물인데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볼일을 봐라. 이건 같이 사는 이성을 위한 에티켓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자의 자존심이라나요? 여기저기 막 튀기게끔 볼일을 보는 게 남자의 자존심이라니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저녁에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는 것으로 합의를 봤었는데 그런데도 남편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진 않았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몰아서 화장실 청소를 했었는데 하필 집에 오신 시어머니가 화장실을 사용하신 뒤 잔소리 폭격이 시작이 된 것이었어요. 아픈 며느리를 위해서 오신 본인 엄마니까 부려먹으라고? 정말 이 정도로 아들들은 본인 엄마들을 모르는 것일까요? 제가 시어머니 딸이 아닌데 저는 며느리인데 정말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하루 종일 저를 배려하면서 간호만 하실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어머! 화장실에서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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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화장실에서 찌링내가지고 진동을 한다. 화장실 청소 언제 했었니? 아니 그렇게 깔끔 떤다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너 화장실 청소 안 하니? 이게 도대체 뭐야? 아우 정말 더러워. 왜 이건 뭐야? 이 변기에 묻어있는 이건 어머 미쳐버리겠네 정말. 여기 세균이 득실득실하네. 아주 그냥 화장실에서 세균이 둥둥 떠다녀. 이런 곳에서 볼일을 보고 양치를 하고 씻으니까 장염에 걸리지. 이렇게 더러운데 병이 안 걸리고 버틸 수 있겠어? 또다시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십니다. 정말 사람 미치게 만들 정도로 말이죠. 말할 힘도 없는데 시어머니는 말을 끊을 생각을 안 하십니다. 더럽다. 이러니까 병에 걸리는 거다. 화장실 청결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이렇게 방치를 하냐. 와 정말 머리가 빙빙 돌고 귀가 먹어버릴 정도로 그것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힘없는 목소리로
거기는 남편 담당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제 말이 들리지 않으시는지 계속해서 호들갑을 떠시며 잔소리를 하시죠. 결국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어머니 잘난 아들이 남자의 상징이라고 서서 오줌 싸 갈기는 바람에 그렇게 냄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게으른지 아니면 저와의 약속을 무슨 개똥으로 아는지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기로 했던 걸 미루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 아들한테 뭐라 하세요. 저한테 따다다닥 쏘아대지 마시고요. 아, 정말 어머니 그만 집에 가세요. 이건 병간호가 아니라 사람 피 말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죽을 것만 같거든요. 병간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세요. 좀 아플 땐 조용히 혼자 있고 싶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미친 듯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해서 별나서 시어머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뭘 그렇게 본인 엄마의 말을 다 마음에 담아두냐고. 이 정도면 먹통인 거죠? 정말 입장을 바꿔봐야 이 인간이 알아차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했는데 좀처럼 그 기회는 오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결혼 1년 만에 제가 출장을 간 사이 남편이 심하게 독감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풀로는 아니었었기에 저는 이제 드디어 복수를 할 날이 왔구나 싶었어요. 어디 몸 아파 죽겠는데 잔뜩 신경을 써보라고 말이죠. 출장지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거의 죽어가더라고요. 언제 오는 것이냐고 얼른 와서 자기 병간호 좀 해달라고 거의 울기 직전으로 말을 했습니다. 안쓰러웠지만 그리고 불쌍했지만 저는 남편을 교육시켜야 했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최대한 빨리 갈 거야. 많이 아프지?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이럴 땐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왜 하필 내가 없을 때. 우리 남편 불쌍해서 어쩌니? 그래서 말인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부탁했어. 가서 사위 병간호 좀 해달라고. 엄마랑 어머니는 연약한 여자들인데 혹시 자기 독감 옮으면 어떡해. 부탁할 사람이 아빠밖에 없더라고. 아빠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시면서 벌써 출발하신 것 같더라고. 오랜만에 사위랑 대화도 하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흥분하셨더라. 우리 아빠 알지? 절대로 자기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그러는 분이 아니라 아빠는 말하는 걸 좀 좋아할 뿐이야. 그러니까 혹시나 아빠가 뭐라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리고 설마 아파서 골골대는 사람한테 아빠가 뭐라 하겠어? 그 정도로 눈치 없는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번 참에 장인어른 제대로 한번 부려먹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같은 남잔데 별 상관없잖아. 얼른 갈 테니까 아프지만 우리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돼. 아빠가 알아서 비번치고 들어갈 거야. 그럼 우리 자기 얼른 나. 사랑해.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의 끝도 없이 계속되는 말들에 예민하게 굴었었던 건 바로 우리 아빠가 남편과 시어머니 못지않게 잔소리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랬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교장 선생님 같은 스타일이 딱 우리 아빠였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끝없는 잔소리를 들으며 컸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리 되니 정말 죽을 맛이긴 하더군요. 어쩜 우리 아빠랑 똑같은 남편 게다가 시어머니를 만났는지. 우리 아빠가 한번 말을 시작하면 엄마와 저는 귀에 피가 난다고 혹은 귀에 딱지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요새 뭐 투머치 토커라고 파이팅 넘치고 재미난 사람으로 인식이 바뀌었었지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계속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잔소리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괴로움 절대 모릅니다. 하다못해 저는 아빠의 잔소리를 듣다가 잠이 든 적도 있었거든요. 아빠와 남편 둘만 있었던 그날 자세히 어떤 일이 있었는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우리 아빠에게 거의 질려버린 남편은 제가 아파도 절대 시어머니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진 않아요. 남편이 나중에 우리 아빠를 가지고 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임자 제대로 만났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 두 귀가 떨어져 나가서 밖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와, 내 귀인데 내 두 귀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더라. 마치 나와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느낌?
장인어른 체력 정말 좋으시더라. 말씀을 멈추질 않으셔. 오디오가 쉬질 않아. 와, 정말 장인어른 인정. 진짜 인정. 이래서 사람의 입장을 바꿔봐야 하는 법인가 봅니다. 자신이 경험을 하니 남의 괴로움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도 그 잔소리 습관은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좀 선을 넘을라 치면 제가 하고 경고음을 올려줍니다. 그럼 바로 멈추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우리 아빠랑 단둘이 있고 싶어? 시간 만들어줄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